만족도를 점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부터요? 먼저 해봐요. 안녕하세요, 특허그룹입니다. 변리업계 대표적인 흑우 2명이죠. 변리사 최초 모델 3 검증은 안 됐지만 거의 실체적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변리사님은 한 몇 킬로 탔냐고? 지금 한 18,000. 저도 거의 18,000이에요. 네. 18,000이 이제 거의 2만 킬로 탄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롱텀 시승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년 넘게 한번 타보고 어땠는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그 모델 3 시승기 같은 걸 많이 봤어요.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다 똑같아. 뭐 단차가 어떻다? 가속감 으악 막 우리는 좀 이제 장기간 2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델 3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본단 말이야. 아, 그렇죠. 진짜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실질적인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럼 일단은 인증을 해야 되잖아. 마일리지가 18,000 나간다. 여기다 짠 이렇게 넣어. 인증 짠 할 거야? 짠!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궁금해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 우선은 사도 되냐? 사도 되냐? 이거지.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 세부적으로 나누자. 사도 되나? 사도 되나? 근데 이거는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뭐 회사라던가 뭐 그런 사업장에 충전기가 없다. 만족도를 점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해봐요. 전 85점. 85점. 일단은 그거예요. 차를 볼 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좀 감성적인 부분을 본다. 차가 주는 그런 감성적인 포인트 있잖아. 막 악셀 막 꽝 하면 막 감동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이제 뭐 내장재의 고급스러움 막 이런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는 사실 빵점에 가까워요. 근데 정말 차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차가 주는 그런 감성적인 포인트도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85점. 구황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 아니잖아요. 구황은 좋아하지 않는데 차의 뭐 고급스러움과 뭐 승차감, 뭐 안락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에 딱 탔을 때 사실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극히 실용주의적인 약간 뭔가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야.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솔직히 실용적인 관점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고급감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차량이 진짜 무슨 막 20년 전에 무슨 인테리어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특히 뭐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뭔가 뭐 덕지덕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한 95점 정도. 95점. 네. 상당히 높네. 그러니까 사실 85점에서 한 95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 둘 다 기술에 관심이 있고 이런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낮은 차는 아닐 거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실용적인 관점보다 좀 고급감이나 어떤 그런 거에 많이 방점을 찍는 분들은 훨씬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그 실용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하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클래식카라고. 지금 아무튼 요거는 우리 이제 종합적인 평가고 하나하나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비슷해 질문이. 각 질문이 이제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모델 3하고 구매하고 후회를 하느냐. 후회하느냐. 이 모델 3가 가격대가 딱 이 세그먼트잖아요. 뭐 그렇죠. 5 시리즈나 좀 E 클래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뭐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할인 많이 받으면 모델 3 롱레인지랑 비벼질 것 같고 그다음에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롱레인지에서 약간 퍼포먼스 그 사이 가격대인 것 같죠. 후회하느냐인데 제가 같은 고민을 했었죠. 제가 전차가 5 시리즈였으니까 그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3 이걸 어쨌든 바꾼 거잖아 차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때 저는. 몇 년 타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아이폰 3GS 나올 때 그 기분이었어요. 그 느낌으로 산 거였거든요. 모델 3는?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이제. 근데 막상 계약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거지. 뭐 오락가락했잖아요, 그죠? 이거 물이 새는 거 아니야 차가? 막 이거 차 가다 터지는 거 아니야 막. 근데 약간 유별사님이 저를 통해서 약간 간본건 있었잖아요, 그죠? 선발대로 보내놓고 얘가 어떻게 뒤지나 안 뒤지나. 반응이 뭔가 떨떠름해. 그래서 그때 더 불안한 거야 점점 나는. 와 이거 어떡하지 나 이제 이거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비까지 하고 받은 거죠. 그래서 이클이나 5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게 5 시리즈 이클 그다음에 저는 렉서스 ES까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후회는 안 해요. 떨떠름했지만 사실 저는 차 기변의 그런
감동받는 억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이 정도 바꾸는 거 가지고는 제가 크게 감흥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타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을 타고 나서 보니까 정말 괜찮았던 선택인 것 같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그래요. 감성적인 부분, 사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차를 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딘가 누군가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냐. 아니 근데 모델 3가 더 잘 싸지잖아. 아, 그쵸. 뭐 쏘는 건 그렇지. 쏘는 건 그렇고 타면서 이제 안락하고 고급스럽고 막 앰비언트 라인도 딱 켜지고 약간 분위기 있고 약간 그런 것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5 시리즈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였는데도 바꿨는데 솔직히 이건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미라고 놀리잖아. 박수현 변리사나 뭐 김 변리사는 놀렸나 안 놀렸나. 근데 저는 솔직히 5 시리즈랑 고민할 것도 없이 전 무조건 모델 3예요. 아,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차기 때문에 두 개가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레벨이라기보다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지. 신기술인 거지. 그래서 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워낙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없다. 5 시리즈는 저는 이제 탈 가치가 없다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한. 사실 지금 뭐 전통적인 내연기관 그 제조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기 쪽으로 가고 있긴 하잖아요. 결국 미래가 이제 전기차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누가 빨리 이제 조금 더 소비자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느냐, 그런 점에서 모델 3가 이제 선빵 날린 거지. 어쨌든 새로운 차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는 그냥 구동계만 그 전기로 바뀐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강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이거를 이건 하나의 전자제품이고 컴퓨터구나 이런 느낌으로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동차를 탔던 때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 모델 3를 타면서 전제가 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전기차 앞으로 발전된 전기차의 양상들을 고려했을 때 프로토타입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그런 전기차를 나는 뭔가 먼저 이렇게 맛을 보고 있는 거죠.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면서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된 뭐 벤츠나 포르쉐 막 이런 데 대비해서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여기 모델 3가 없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차가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버리고 얘는 이제 준비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만족감이, 이 세그먼트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차를 대할 때 어떤 거를 조금 주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래의 전통적인 고급감이나 그런 거 완성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타보면은 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좀 그랬죠. 근데 실제 저희 첨단 매장 가가지고 한번 시승했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느낌이. 바로 계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계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보면 아무튼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너무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 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화성 갈 거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사실 5 시리즈에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고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 외의 사람은 아마 자기의 성향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오파와 반자율이 차이가 나냐. 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맥락이. 그러니까 오파 자체가 그래봤자 그냥 반자율 주행 시스템 아니냐, 차량 보조 주행 장치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은데, 왜냐면 지금도 현대차, BMW 다 있잖아요. 지금 차량 보조 장치가. 당연히 저도 5 시리즈에서 있었고,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느냐고 하는데 이건 사실 두 개 다 타봐야지 알거든, 그 차이를. 변리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최신의 그런 반자율 기능이 들어간 차들을 안 타봤잖아. 한 번밖에 안 됐는데 BMW... 개선이 됐어도 근데 그 차이 자체가 워낙 사실 넘사의 차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5 시리즈 당연히 있었죠. 그거 탈 때도 좋았어요. 왜냐면 얘가 혼자 가니까 타면서 좋아. 근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계속 차선을 놓치고 속도 조절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이게 타고 있는데 그래도 편해요. 뭐 고속도로 같은 쭉 갈 때는 가니까 모델 3 타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져요. 이거는 차에서 이제 정말 잠을 자도 가겠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의 그런 보조장치에 달린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건 당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뭐 다른 브랜드에서 충분히 나중에 당연히 다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뛰어나긴 해요. 확실히 뛰어나고. 저는 또 한편 약간 지방 출장 갔을 때 소카로
그랜저랑 뭐 요즘 차들 이렇게 좀 몇 개 한번 타봤거든요. 소렌토랑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잘 가는 것 아, 같은데. 잘 돼? 뭐 테슬라가 조금 더 지금 이런 수집하는 데이터 측면에서도 잽이 안 될 테니까 다른 브랜드가 못 다룰 테니까 앞서 나가는 건 있을 텐데 그 기술 간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다는 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기술 간격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사니 안 사니 이걸 결정할 만한 그런 차이도 아니고 2018년 5 시리즈 대비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그 다음 뭐 안 타봤잖아 하니까 뭐 할 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딱 스탠스는 딱 거기까지 하고 충전은 잘하고 다니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차량 처음에 그러니까 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충전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충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 저도 처음 계약했을 때 그냥 이 우리 회사 주변에서 대충 하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단지에. 저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다른 이제 아이오닉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한 80-90% 충전하면 일주일도 넘게 타는 것 같긴 해요. 뭐 지금은 아직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무실이나 뭐 그런 사업장 뭐 이런 데 충전기가 없으면 사실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있던 집 이사 가기 전에는 충전기가 없었고 지금 있는 집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데 그 전에도 저는 그냥 문제없이 타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동사무소는 있잖아. 동사무소 가서 충전해도 되고 아니면 모델3는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네. 슈퍼차저에서 충전해도 되거든요. 지방에 좀 충전 인프라가 많이 없다 이러면은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충전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진 않더라고요. 서울 경기권은 사실 전기차를 몸에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확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주유소야 뭐 지금 뭐 새로 뭐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일상 주행할 때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야 이제 그 모델3를 가지고 가족여행으로 뭐 강원도를 간다던가 어디 지방 출장 간다던가 이럴 때 어떠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행 가는 거랑 출장 가는 게 좀 달라 보면 왜냐면 여행을 가거든? 가고 자고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 충전에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거기 충전기가 또 있을 거거든. 충전해놓고 다음날 또 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올 때는 문제인데 바로 당일치기로. 네. 그럴 때는 뭐 사실 불편함이 있죠. 그럼 이제 슈퍼차저에서 뭐 1시간 정도 더 이제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면 또 그게 뭐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저 이제 구미에 출장을 다녀오는데 갈 때 키로수가 대략 한 25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모델 3가 뭐 잘 가면 500 가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거든요. 뭐 그때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 충전할 때 완충을 해놓고 내려갔어요. 당연히 올라올 필요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상주에 있는 슈퍼차저에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IC 빠져나가야지 있어요. 빠져나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가서 이제 뭐 한 3-40분 충전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하지. 그러니까 장거리 갔다 와야 되면 충전 시간이 어제는 30분에 1시간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딱 내가 그 슈퍼차저든 어디든 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야 그런 거고. 요즘은 근데 다 비어있지. 그 유료화되고는 다 비어있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충전이 자기 집에 있다.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유소 안 가도 되잖아. 그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세차 쿠폰 주잖아요. 그건 없어요. 야, 세차. 그래서 뭐 너무 충전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FSD 구매해야 되냐? 가격 올랐죠. 한 900만 원이죠. FSD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완전 자율에 가까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고 나서 차선 맞춰가지고 차선 맞추고 앞뒤 차량 간격 맞춰가면서 가는 거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플러스 이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내비게이션을 찍어놨다면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찍어놨다면 그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뭐 인터체인지 빠져나가고 막 좌회전 우회전하고 막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가고 있는데 앞차가 천천히 간다 그러면 바로 차선도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셀프 드라이빙 이거를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사야 되느냐? 우리가 솔직히 FSD 없잖아. 둘 다.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근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FSD가 있어. 내 차는 잘해. 내 차는 잘하는데 저는 남들을 못 믿겠어요. 다른 그 차들을 못 믿기 때문에 얘가 잘 갈 거라는 확신이 안 서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FSD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토파일럿이
오토파일럿 네. 쓸 때 굉장히 충분한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FSD를 만약에 쓴다고 해도 못 믿을 것 같아 내가. 근데 못 믿는데 굳이 이걸 내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나? 계속 불안해하면서 타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 사게 만드는 하나의 좀 낚시. 머스크의 그 뭐야 낚시젤이지. 이거 계속 가격 오를 가격이 이제 뭐 1억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화성 갈 거니까? 구라야 구라. 100% 구라.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내가 이 모델 3를 계속 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모델 3의 FSD라는 기능은 풀세프 드라이빙을 1,000만 원 주고 태웠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뭔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모델 S나 X를 살 거다. 그러면 이 FSD 걸로 이제 뭐 넘길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5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1억 차 되겠네. 머스크 형이 구라를 잘 치기 때문에 잘 가려서 들어야 돼, 가려서.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1억 정도 값어치가 부여될 정도로 완벽한 성능으로 FSD가 구현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다른 분명히 브랜드에서도 다 그 정도 성능 구현할 거예요. 1억이 된다라는 건 머스크 형님의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성 갈 거니까? 이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말고 이걸 사도 될지만 생각하고 1억에 낚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조금 더 신기술을 경험하고 그러면 싶다라는 상관없지. 분들은 또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이제 주행하는 환경이 시내발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못 써요. 시내에서 이거 못 쓰기 때문에. 저는 뭐 있으면 나쁠 건 없지만 이걸 1,000만 원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물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쵸. 활동력이 올라가겠지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승차감 얘기. 사실 약간 모델 3에 대한 좋은 점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그 자세가 아니지. 안 좋은 점은 좀 까야 돼. 근데 난 테슬라미라서 아 그래요? 한번 까보세요. 까는 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냥 조립 그런 품질. 승차감이 아니잖아. 일단 그것부터 얘기하고 이거 짧게 얘기하게. 그래. 일단 뭐 조립 품질이 뭐 조금 뭐 구린 부분도 있고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내장재 같은 게 뭐 전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들. 그럼 이게 차에 탔을 때 이게 찬가 싶다. 막 약간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약간 승차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악셀 밟았을 때 이게 쫙 이게 막 미끄러져 가든 막 이런 주행 질감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끔씩 뒷자리에 타거든요. 토할 것 같아요. 그렇지. 난 뒤에 안 타서 잘 모르겠다. 이게 뒤에 타면 일단은 뭐 터널 같은 데서 물론 저희가 이제 세컨카로 이제 미니가 있거든요. 걔 똑같아요. 터널 가면 그 요철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요철 구간이 계속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면을 뭐 좋게 얘기하면 잘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다 보면 통통통통 튀겨요. 계속 바운스 하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바운스 하면서 가는데 모델 3는 운전석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그 바운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앉았을 때 뒷자리에 그냥 앉았을 때도 그 착착 포지션이 그렇게 편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뒤에 본인이 그렇게 타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그런 케이스가 드문 케이스 같은데. 뒷자리 승차감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특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팩트. 그러니까 이제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사람이 이거 샀다가 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모델 Y는 어떨지 모르겠네. 그건 좀 궁금해. 타보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모델 S랑 X 사실 모르겠어. 승차감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미끄러지는 그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게 테슬라들 구호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약간 미끄러지듯 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호메실 거기서 이제 차량 인수했잖아. 네. 그때 처음 제대로 타본 건데 너무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약간 깜짝 놀랐어 그때. 가는 거. 그때 소리 없이 쫙 가잖아요.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때 김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했죠. 아, 그치. 막 그때 막 주말인데 막 뭐 이런. 너무 좋더라고. 네. 근데 다시 먼 거리에 조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 가면 확실히 이게 튀깁니다. 튀기고 이거를 많이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느끼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너무 튀겨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막 욕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내가 차를 좀 오래 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시승가는 사실은 다 매끄러운 포장도로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기 어려우니까 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소카의 카쉐어링으로 이제 모델 3를 빌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서 한 1박 2일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해요. 제 경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탔는데 거기가 노면 상태 별로 안 좋거든요. 차이가 엄청나. 강원도 갈 때 거의 뭐 이걸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그 계약하기 전에 카쉐어링으로 1박 2일 타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로 이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꼭 이게 타보고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모델 3를 이제 사기를 결정하셨어요. 내 말 들으면 사야지. 트림이 3가지잖아. 저는 롱레인지죠.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저도 그래요. 저도 롱레인지고 그 돈 아꼈다가
모델 S나 모델 X 나중에 갈 것 같아. 퍼포먼스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이거 레이서도 아니고 모델 3가 그 주행 성능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내연기관 차 타나 이거 타면 약간 미친 차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더 미친 차를 사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 돈 아꼈다가 모델 S나 X 가면 돼요. 스탠다드도 좀 부족해 저는. 그렇죠.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 짧기 때문에 100km면은 뭐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전은 늘 한 20%에서 80% 구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롱레인지가 최선의 선택이다. 모델 3 롱레인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이요? 안에 이상 많이 달아놨잖아요. 음. 그런 것도 뭐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고. 그렇죠. 좀 업그레이드 했죠. 그때도 액세서리 모델가 영상 찍었었잖아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들 차에는 뭐가 달려있을까? 제가 이제 최적화된 찾아냈어요. 미친 사람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모델 3 1년 동안 이제 몬제 흑우 분리사 2명이서 한번 리뷰 영상 찍어봤는데요. 한번 이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모델 3 테슬라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